육사 천안문 학살 31주년을 맞아 미국의 망명한 중국 부호 고원구이는 신중국 연방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전 백악관 수석고문 스티브 배넌과 함께 중국의 치부를 폭로해온 고원구이 선언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국가라는 실체는 없지만 중국 공산당의 몰락 과정을 정확하게 서방 세계에 전달하는 그의 메시지는 아주 묵직하고 중국을 분석하고 있는 석학들과의 견해와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1919년 8월 11일 이미 중국 공산당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습니다. 고원구이는 1919년 5.4운동 때부터 미국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공산당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중국을 통치하도록 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도 미국이 또다시 중국 공산당에 속아 넘어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2001년에는 WTO에 가입시켰고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했다. 월가는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공산당이 미국에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도록 만든 게 모든 문제의 씨앗이라고 고원구이는 역설했습니다. 천안문에서 자유와 민주를 탱크로 짓밟은 6월 4일의 비극은 홍콩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번화한 도시와 활력으로 빛났던 동방의 명주 홍콩은 공산주의의 전제 앞정에서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으로 변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문명이 일순간에 파괴되는 현장이 홍콩입니다. 더 물러설 데가 없다고 맞서는 홍콩인들에게 발사된 최루탄은 16,000발이 넘습니다. 홍콩인들의 항쟁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2,600명의 홍콩 시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불구가 됐고 7,019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원구이는 뉴욕 허드슨강에서 요트에 올라 신중국 연방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14억 중국 동포와 홍콩 동포, 서방의 중국인, 타이완 동포들에게 신앙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에 앞서 개국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에게 오랫동안 악몽이었다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당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을 깡패로 규정하고 타도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배넌도 중국 공산당은 갱스터라면서 더 이상 중국인이 노예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원구이와 스티브 배넌은 요트의 신중국 연방 깃발을 휘날리며 하드슨강을 유유히 거슬러 올라가는 광경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또 억만장자답게 항공기에 Congratulations to Federal State of New China라고 쓰인 현수막과 신중국 연합 깃발을 연결해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하드슨 강변과 뉴욕의 마천루를 누비게 했습니다. 또 뉴욕의 택시 지붕에 신중국 연방 홍보 영상을 상영하도록 했고 타임스퀘어의 초대형 스크린에도 중국 공산당 타도와 신중국 연방이 건국됐음을 알리는 선전물을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년의 중국 축구 명장 하오하이동이 가세에 중공의 핵폭탄을 안겼습니다. 그는 중공은 코민테른의 돈을 받아 중국의 합법 정부를 전복한 테러 조직으로 그 전제 통치는 반인류적 폭거로 인권과 인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 법치 그리고 계약을 짓밟아 홍콩을 피로 물들게 하고 티벳인들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부패까지 전 세계에 수출해 위해를 가했다는 건국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배드민턴 챔피언 출신의 부인 예자오잉도 누군가는 나서서야 할 일이라면서 남편의 힘을 보탰습니다. 하오하이동은 22살이었던 1992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들어가 나중에 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2006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국가대표팀으로 115차례 경기에 참가해 41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가운데
103차례는 국제 경기로 37골을 넣었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중국 축구 스타였습니다. 이후 그는 해외 이주해 지금은 영국을 거쳐 스페인에 살고 있습니다. 6월 4일 그의 이름은 웨이보에서 검색어 1위가 됐습니다. 그의 부인 예자오잉은 배드민턴 선수 출신으로 여러 차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하오하이동의 웨이보 계정 팬은 770만에 달합니다. 그의 이름이 최고 인기 검색어가 되자 6월 4일 하오하이동과 그의 부인의 계정은 삭제됐습니다. 중국의 체육주보 잡지는 성명을 발표하고 하오하이동의 언사를 크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 보도를 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성명은 에치모가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중국의 주권에 손상을 가했다면서 실명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오하이동이 우한 폐렴을 가지고 중국 정부를 모욕하고 홍콩 문제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서 스포츠를 정치화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의 흑인 폭동이 공산주의 색채의 극좌 조직인 안티파가 선동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웨이커란 이름의 중국 네티즌은 LA 산타모니카 폭동 현장에서 3명의 중국 유학생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중국 영사관원의 지시에 따라 애국 정신을 드높이고 당과 국가를 위해 공헌을 하겠다고 흑인들과 함께 파괴와 약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LA 폭동 현장에서 체포된 아시아계는 이미 중국 유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흑인을 너무 사랑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진술을 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중국 영사관이 교사했다고 진술하는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둘러대도 이미 중국 영사관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6월 4일 마침 환구 15 편집장 후시진의 숨겨진 과거사도 드러났습니다. 31년 전 후시진은 천안문 광장 시위대 한 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2019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무의식 중에 밝힌 건데 네티즌들이 새삼 주목하게 돼 표면화됐습니다. 인터뷰에서 후시진은 1989년 천안문에 있을 당시 매일 VOA를 청취했고 미국 대통령이 무슨 얘기만 하면 흥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얘기를 들으면 희망으로 가득 찼고 중국인들도 언젠가는 미국 같은 민주국가를 가지게 되길 바랬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광장을 떠나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모면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처럼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순조롭게 베이징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인민일보 국제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25 내전 때 발칸 반도에서 취재 경력을 쌓은 뒤 승승장구했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그가 공산당이 학생 시위대에 배치한 프락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53대 38의 표로 마이클 팩을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의 CEO로 선출했습니다. 친중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VOA를 물갈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백악관은 4월 중순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VOA가 중국의 선전을 대변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우한 폐렴 허위 수치를 미국과 비교해가며 트럼프 정부를 깎아내렸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VOA의 방송이 구역질 난다면서 마이클 팩이 VOA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그가 진작에 VOA를 맡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2년 동안 방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의 사장인 베넷 아만다는 골수 친중 인사로 그녀의 남편 그레함은 영어 교육기관 카플란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진출해 상당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VOA까지 잠식한 중공의 영향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의 내후 외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 조짐이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시진핑의 파면을 당내에서 논의하는 녹음이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토론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론자들은 시진핑의 파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 체제를 포기해야 살 길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6월 2일 한 시사평론가가 녹음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가 이 지경이 돼 더 나아갈 수 없으니 이는 시스템 자체가 출구가 없다. 고쳐서 다시 쓸 수도 없다. 이 시스템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혁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의 이론상 문제가 됐으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세 번째,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정치 강시다. 누가 어떤 해결책을 내도 구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이 당은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출구는 시진핑을 하야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면을 갖춰 이선으로 물러나게 한 뒤 다시 흐트러진 체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다섯 번째, 이 사람, 즉 시진핑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체제는 자유 낙하하는 물체가 될 것이다. 5년 내에 중국은 대란을 겪을 것이고 난세 효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녹음 내용입니다. 중앙에 대해 거론하면 죄가 되고 당에 성실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데 법치라고는 흔적도 없다. 정당이 어디 정당 같으냐. 완전히 깡패 두목이다. 수하를 노예처럼 마음대로 처치한다. 이 당을 정치 강시라 부르는 이유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구제불능인데 그가 계속 하도록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합니다. 한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이 당을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 그는 깡패 두목이고 손에 든 것은 연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녹음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건지 또 중국 내부에 어떤 계층인지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이 공개된 뒤 상당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고위층이다. 일반 당원이다. 말이 많은 가운데 녹음의 인물이 중앙당교의 차이샤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샤는 중공중앙당교의 교육연구부 주임으로 5월 30일 소셜미디어에서 홍콩 국가안전법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국안법은 홍콩의 자유무역 지위와 세계 3대 금융허브의 지위를 빼앗는 것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반인류적 폭거로 중국이 인류의 공적이 됐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민주화 인사 짜오 창칭은 그녀가 뉴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녀가 공개적으로 중공이 세계의 공적이라고 밝힌 만큼 중공과 결렬된 사이인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래 시진핑에 반대하고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회 직전에는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이 양회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통해 시진핑을 15개 항목에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얼다인 천핑이 공유한 반시진핑 서신도 있었습니다. 중공 정치국 긴급회의를 열어 시진핑이 이 시기에 국가 지도자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를 토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천핑 이전에는 역시 홍얼다이에다 부동산의 큰손인 런츠창이 중공의 우한폐렴 은폐를 공격하는 글을 썼다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안티파의 시위가 미 전역에 걸친 약탈과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 비화되자 중국이 반미 선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트위터에 I can't breathe란 표현으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미 경찰의 진압을 비꼬았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법치의 편에 서야 하며 홍콩에서 약속을 저버린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난을 조롱하자 한 네티즌은 홍콩 경찰이 시민들을 폭력 진압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홍콩의 자유시민들도 숨을 쉴 수 없다. 홍콩 젊은이들의 목을 조른 홍콩 경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춘잉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중국은 아프리카계 흑인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네티즌은 육사천안문 학살 사진들을 올리고 중국 공산당에게는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폭동이 핥히고 간 LA에서는 폭도 1,500명, 산타모니카에서는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과격분자의 95%는 외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부근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서는 200년 역사의 교회도 방화로 불탔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화 폭동 현장이 담긴 영상에서는 조우, 콰이조, 콰이, 도망가라, 빨리빨리란 중국어가 들립니다. 백악관의 물건을 투척하는 현장에서 지령을 내리는 이나 이를 듣는 이나 모두 중국인이란 확실한 물증입니다. 재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소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누가 현장에서 중국어로 외쳤나? 뒤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일을 마치면 도망가기로 한 것 아니었나? 맞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 이 동영상이 전 미국에 퍼졌다. 여기서 장무관이란 중국 영사관원으로 보이는 이가 현장에 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서도 차 옆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시위자가 검은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미국 경찰이 체포한 안티파 조직원들은 미국 주재 중국의 대사관, 영사관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안티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이론과 유격전, 재물약탈, 폭력 행위에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통전부의 K라는 인명의 이 네티즌은 중공이 건국 이후 자유세계에서 풀뿌리 공산운동을 계속해왔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해도 375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를 LA의 중국 유학생 순즈양이라고 밝힌 이는 기왕에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돼 공산당을 위해 호기를 부려왔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게 뭐 어떠냐. 길거리에서 바바리를 입고 소란을 피운 건 우리들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로 LA에서 체포된 폭도 가운데는 중국계가 여럿 있으며 아예 대놓고 시따따, 시진핑 어르신의 명을 받아 물건을 약탈하고 이를 내다 판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중국인 사회의 추측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쫓겨나는 중국 유학생들이 화풀이 차원에서 안티파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앞 폭동이 진정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란의 흔적이 남은 벽을 지나 백악관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폭발물이 매설됐을 위험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도보로 세인트 존스 교회에 도착합니다. 한 손에 바이블을 들고 이는 나의 횃불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제 이성을 되찾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 테렌스 플로이드는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당신들의 폭력적 행위는 죽은 형을 다시 살리지 못한다고 말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티파의 폭력 시위에 환멸을 느낀 흑인들이 오히려 약탈 행위를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달라스 중심가에서는 안티파 조직원들이 과격 시위에 사용하는 벽돌까지 쌓아놓은 장면과 한 흑인 여성이 시위자에게 벽돌을 건네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미국인들도 실상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는 흑인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경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마나헨이란 경찰관도 뉴욕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폭력의 고리를 끊어 원래대로 회복해야 한다고 설득해 이에 감동한 흑인과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는 미국인, 중국인, 베트남인들이 모여 매사추세츠의 봉쇄를 해제해 경기를 되살리고 공산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중국계 미국인들은 중공 바이러스야말로 최악의 바이러스다. 검열받지 않는 진실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매사추세츠는 중국 공산당에 대항해야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이용해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까지 동시에 뒤흔들기를 바랬던 중공의 계획은 실패해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구호로 흑인 경찰까지 살해하고 약자들에 대한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면서 그 사악한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